부산 북갑 후보들의 토론회가 오늘도 큰 화제였습니다. 서로 물고 물리는 말 그대로 난타전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정우 민주당 후보와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주고받은 질문과 답변은 더더욱 주목을 받으며 쇼츠로도 확산됐고 사전투표 첫날 설전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부산 북구 인프라 노후화와 인구 유출 대책 등 정책 구상으로 시작한 토론회. 부산 북구의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우리 북구를 서부산 AX의 중심지로 만들 수 있고 근본적으로 경제 격차 해소할 수 있습니다. 구포역 주변을 지하화함으로써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K복합 아레나로 360호의 사람을 모으고 구포대교 야경과 분절된 생태공원에 있는 생태 하늘길로 곧 진영을 겨냥한 정치적 공방으로 흐릅니다. 이런 거를 하셨던 분이 반기를 드네 마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외지인 많은 선거 물 흐리는 상황인데 김어준한테 코치 받고 물 흐리는 거 아닙니까? 여기 검찰 취조실 아닙니다. 진짜 북구 사람이 누구냐? 주소도 따집니다. 괴법동하고 제가 자랐던 구포하고는 거리가 멀어서 여기서 놀고 자라고 할 수가 사실 없는데 버스로 15분이면 갔다 갔다 해서 특히 한 후보와 하 후보 사이 신경전이 뜨거웠습니다. 본인 얼굴을 안 넣고 전재수 얼굴이 보이죠? 본인 얼굴을 반드시 넣어야 되는 법적인 그게 있습니까? 그렇게 틀에 박힌 형태로 일을 하다 보니까 창의성이 결여되는 거고 AI 시대에는 항상 혁신적인 선거 전략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 후보는 오늘 사전투표 이후에도 하 후보가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와 동행하는 걸 꼬집었습니다. 혼자서는 투표도 못하는 후보, 북구를 이끌 수 없습니다. 하정우 후보가 전재수 후보한테 큰 짐이 되고 있네요. 하 후보는 원팀으로 일할 시장 후보를 뒀다는 걸 자랑하는 식으로 응수했습니다. 함께 협업해서 부산을 발전시키겠다. 그래서 그런 상징성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본인도 하실 수 있는 분 있으면 모셔서 하셨으면 될 일 아닙니까? 박 후보는 여론조사가 왜곡되어 있다며 보수 결집을 요청했습니다. 박민식을 찍으면 하정우가 된다. 이거는 선을 넘은 사실은 흑색 선전에 불과한 거죠. 박민식을 찍으면 박민식이 됩니다. 부산 북갑 TV 토론회가 있었잖아요. 네. 저 토론회를 뭐 재밌게 봤다, 흥미롭게 봤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하정우 후보가 사실은 토론을 약간 이게 꺼려하는 듯한 이미지가 있는 것처럼 막 보도가 된 게 많았었기 때문에 토론회 뚜껑을 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했었는데 좀 띄워주세요. 어떻게들 보셨는지부터 좀 들어보죠. 우리 노영희 변호사는 저 토론회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우리 하정우 후보 너무 멋있어요. 예. 그리고 왜냐면 한동훈 후보가 워낙 이게 특유의 깐족거림과 비아냥 그리고 남을 막 본질이 아닌 걸 가지고 공격하면서 마치 엄청나게 자기가 똑똑해 보이게 하는 그런 전략을 맨날 쓰잖아요. 예. 근데 하정우 후보가 하나도 밀리지 않고 오히려 그와 똑같은 스탠스로 대갚아주는 거 전 너무너무 시원하게 잘 봤고요. 깐족에 대한 깐족. 그래서 하정우 후보 진짜 게다가 하정우 후보는 컨텐츠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매력을 정말로 한 열흘만, 일주일만 혹은 5일만 더 먼저 좀 사람들에게 알려줬었어도 보여줬어도 얼마나 좋을 것 오히려 더 같아요. 일찍 저랬으면 좋았겠다. 네, 너무 잘했잖아요. 네. 저 장면 제일 중요해요. 지금 띄워준 저 장면이 전체의 한 장면이에요. 압권이었죠. 무슨 얘기냐면 TV 토론을 해서 판세가 뒤집어지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예. 그거는 지상파 3, 4가 미디어의 전부이던 시절의 그렇죠.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 지금은 TV 토론은 뭐냐면 실수 하나 안 하나 그렇죠. 보는 예. 거. 그리고 실수하면 맞아요. 반대 진영에서 이걸 엄청나게 짤로 만들어서 돌리죠. 그리고 우리 편이 집결하죠. 그리고 TV 토론이 끝나면 그래서 다 자기네가 잘했다 그래요. 근데 어제 저 장면은 한동훈 후보가 출마한 이후에 한동훈 하면서 거의 뭐 어떤 검증을 당하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냥 한동훈이 뭔가 기세가 있는 것처럼 분위기가 있는 것처럼 갔는데 어제 저 장면을 보여주는데 한동훈 후보가 또 당황을 했어요. 예, 저 그러니까 90도 인사 장면에 예. 당황을 하는 장면이 연출되면서 한동훈이 맞아 그랬던 사람이지. 저 약점이 있지. 예. 이거를 한 방에 환기시키는 효과가 났고 어허. 저는 한 3장면 정도에서 한동훈 후보가 당황했다라고 보는데 처음에 이제 예스와 로로 물었을 때 왜 검사처럼 그러냐? 그러니까 검사 취조하냐? 예, 여기서 검사 취조실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자기가 생각한 답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황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넘어갔고 저 장면에서 한번 무너졌고 네이버 관련된 얘기를 할 때도 하정우 후보가 너무 달아. 그거를 좀 물어볼 걸 물어봐라 이런 표정으로 굉장히 시크하게 대답을 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저기서 뭔가
하정우 후보가 어버버버버 했으면 저거를 아마 오늘 밀었을 텐데 저렇게 대응을 하면서 한동훈 후보 굉장히 좀 머쓱해지는 상황이 나왔고 그러면서 박민식 후보가 질문하는데 대물었어요. 예스 or no로 대답하라고. 한동훈에게. 본인도 약간 어버버하는 상황이 그러니까 거기서 그 정석적인 어떤 플레이가 안 된 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좀 연출이 됐다. 그러니까 박민식 하정우- 후보도 검사 출신이니까. 네, 예. 아니 하정우 후보한테 한동훈 후보가 당신은 이재명 대통령한테 노한 적도 없고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이렇게 예스맨처럼 행동하냐 이런 취지로 물어보니까 반기를 못 두겠네요. 보여드릴게요? 사진 딱 보여줄게요. 자, 이 폴더 인사진은 당신의 이 장면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그 재밌었어요. 장면이 굉장히 킬포인트였던 것 같다. 완전 킬포인트였죠. 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너무 잘했어. 하정우 후보가 유독 토론회에서 사투리를 더 쓴다라는 평가들도 하더라고요. 그것 또한 그 지역 유권자들한테 주는 이미지는 또 있을 당연히 테니까. 그럴 겁니다. 그 부산 북갑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마지막 공표기 직전에 나왔던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후보가 확 올라간 게 있었잖아요. 상대적으로 하정우 후보의 표를 가져왔다기보다는 박민식 후보의 표를 가져온 것처럼 보이는 저는 여론조사가 저는 있었거든요. 하정우 후보가 이길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그걸 바꾼 적이 없는데 네. 한스라이팅을 내가 당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뭐냐면 삼자구도에선 못 이겨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선 지금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우리가 전화번호까지 알고 있는 우리를 지지할 사람이 3만 명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하. 이게 전재수 후보가 그렇게 다져온 밭이에요. 예. 근데 여기가 12만 정도 되고 유권자 이래저래 고만하면 7만 명 정도 많이 하면 투표를 할 텐데 6, 7만 투표를 하는데 그중에서 전재수 후보가 했던 최저선이 2만 8천이에요. 그거 아주 오래전에. 예. 그리고 5만 가까이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러면 이 사이 어디서만 걸리면 무조건 이기는 선거인 거예요. 이게 아무리 뭐 부민하고 뭐 유두훈이 할아버지가 와도 못 이기는 선거예요. 이게 선거 이제 구성비 값으로 보면 위두훈이 할아버지. 네,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지금 그리고 추세적으로 보면 한동훈 대표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지만 하정우 후보가 어쨌든 38에서 42 사이에 박스권을 지키고 있다고요. 예. 근데 이렇게 한동훈 붐이 나면 하정우 후보가 빠져야 될 것 같은데 하정우 후보 많이 안 빠져요. 이거는 고정층을 갖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어봐야 아는 게 선거겠지만 그래서 그런 예상을 하는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많더라고요. 만약에 정말로 지금 분위기가 현상이고 신드롬이면 한동훈이 원사이드하게 이길 거다. 이기면. 그러니까 접전 승리가 아니라 한동훈이 이긴다면. 근데 예. 만약에 우리가 아는 통상적 흐름대로 선거가 진행된다면 하정우가 여전히 우위에 있다. 근데 이 얘기도 있더라고요. 지금 분위기가 한동훈 후보 쪽으로 막 계속해서 여론조사도 좋아지는 것 같고 마치 뭔가 되게 분위기가 막 엄청 올라간 것처럼 네. 하잖아. 근데 나의 분석은 그거는 패널들이 지금 그렇게 붐을 일으켜서 그런 거다. 패널들이 친한계 패널들이 전부 다 방송계를 다 잡고 있거든요. 사실 국민의힘 과다들- 패널 이러면 국민의 패널 전부 다 친한계 친한계니까. 경험이 네, 많죠. 또 하나는 이게 있대요. 위드훈이 아까 말했는데 한동훈을 따라다니는 전국 각지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동훈이 지나가는 골목골목에 있는 시장 상인들이나 여러분들에게 자기가 막 사준대요. 네, 뭐그 얘기 그런 많이 데는 하고. 호응이 있다고. 그래 놓고는 우리 한동훈 찍어주세요. 한동훈 찍어주세요. 그런다는 거야. 그리고 실제 한동훈 쪽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있다면 거기는 아예 불매운동 비슷하게 하면서 되게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음에 이제 초창기 때 이런 그 여론조사 같은 거 할 때는 일단 내가 오늘 물건 사줬으니까 고마워서 말해주세요. 거기까지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는 또 다르다는 거야. 그래요. 이게 위드훈이라는 저 한동훈 후보의 팬클럽 네. 그리고 그 뭐 선거 운동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들이 부산 북갑에서 보이고 있는 퍼포먼스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있죠. 그런데 이게 표로 직접 연결이 되느냐? 그렇죠. 이건 또 다른 이야기다라는 평가들이 많은 것 같은데. 부산 두 분 관전평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제가 이 선거 초반에 부산에 가서 북갑에 이제 새 후보를 다 그 근접 취재를 하면서 스케치를 했을 때 우리 하정우 후보가 아직 그 정치 근육이 좀 모자르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좀 걱정이다 생각하고 그리고 또 사실은 뭐 지역의 유권자분들이 뭐 예전처럼 뭐 악수하고 예예 하고 가는 게 아니라 딱 세워놓고 당신 이 동네 아는 정책 뭐야 뭐 이렇게 아주 공세적으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건 대구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근데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이 AI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는데 굉장히 길고 복잡한 걸 이걸 함축적으로 시민적 용어로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이제 그게 이제 막 보였었거든요. 근데 어제 TV 토론 보니까 한동훈 그 말잘하기로 유명한 한동훈 예상외로 선거에서 하정우가 후보를 완전히 제압해 버리고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자료 확인하십시오. 냈습니다. 준비 많이 하셨어.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 우리가 후흑론이라고 있잖아요. 후흑론 아니면 후흑학 이 얼굴이 두꺼워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막
말을 던지고 예. 막상 앞에 있으면 사실 체면 차리게 되고 예. 예의 차리게 돼가지고 근데 저쪽은 예의 안 차리는데 근데 정확하게는 면후심흑이라는 표현인데 얼굴이 좀 두터워야 되고 마음이 좀 시커머야 돼요. 그래가지고 과감하게 이제 공격도 하고 근데 사실 하정우 후보는 정치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좀 두꺼운 얼굴 또 이 독한 마음 이게 사실 없었고 또 잘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짧은 사이에 딥러닝을 벌써 한 거예요. 딥러닝. 예, 딥러닝. AI 맞네. 예, 학습 능력이 엄청난 하GPT 거죠. 맞다. 네, 그래서 뭐 투입된 지 몇 주 안 됐는데 벌써 굉장히 한 며칠 사이에 TV 토론도 아마 집중적으로 누군가로부터 조언을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변칙적으로 공격이 오면 너도 변칙적으로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라. 근데 TV 토론은 아시다시피 설득 능력보다는 강화 효과가 더 많기 때문에 또 우리 측의 지지자를 더 힘나게 하고 신나게 해서 투표장에 빨리 가도록 하는 그런 효과가 더 크거든요. 아, 그런 효과가 네네. 있구나. 근데 어제 TV 토론을 보고 민주당 지지층은 좀 고민을 하던 분들도 가야겠다. 하정우를 위해서는 빨리 투표하러 가야 되겠다. 그런 예. 효과가 있었구나. 예, 그런 효과를 분명히 던져준 TV 토론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지층들을 더 강화시켜주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던 사람도 아니야. 나 빨리 가서 저거 찍어야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기폭제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부산 지역의 여론조사가 조금씩 출렁거리고 엎치락뒤치락 그리고 초접전 양상을 보였는데 저는 어제 TV 토론을 시청한 그 굉장히 많은 부산 북갑의 유권자들이 굳히기에 들어가서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하정우 후보가 공부만 하고 뭐 AI 천재고 뭐 이렇게만 알려져 있는데 본질은 쌈딱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 예, 그래서 쌈딱이라 본질은 쌈딱이라는 그거 참느라 엄청 힘들었다. 그런 어제 얘기가 보니까 약간 그런 면이 예, 보여. 제가 어제 한동훈 후보 혹시 표정 보셨습니까? 네. 저것 봐라. 자, 그 나를 이겨먹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예. 쌈딱 한 번 좀 보실까? 그럴까요? 먼저 보고 네네네네. 얘기할까? 한번 보시죠. 어제 예스오와는부터 그거부터 한번 그러니까, 보시죠. 예. 공소 취소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여기가 검사 취조실입니까? 왜 예스오라고 물으십니까? 그럼 그러니까 검사 습관 못 버렸다는 얘기 하는 거 자, 아닙니까? 이거 징역 이런 식으로 가면 30년이 안 정당한 되죠. 법 집행이었습니까? 자, 정당한 법 집행이었습니까? 들어보십시오. 아니, 첫째, 저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먼저 아니, 답을 하게 놔주십시오. 예스, 노라고 본인 다른 사람한테 물으면서 왜 본인은 예스, 노 답을 못 그건 합니까? 예스 노와 노로 답할 문제가 아니고 제가 답을 아니죠. 드렸어요. 예스 노가 아주 그냥 저는 어제 저 토론 보면서 하정우 후보도 하정우 후보지만은 한동훈의 그 그릇의 크기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윤석열이 딱 오버랩이 돼 있더라고요. 네. 사실 윤석열 TV 토론할 때 사람들이 국민들이 다 봤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거 보고서 야, 저 양반 진짜 대통령 되면 큰 큰일 사고 한번 나겠다. 치겠다. 그 그릇의 크기 봤었거든. 그게 딱 보이더라고요. 저기 보면은 아니 근데 저는 뭐 이따가 화면을 볼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냥 뭐라 그러지 상대방을 완전히 코너로 몰아가지고 뭐 이를테면은 주적이 누굽니까? 다 철진한 그런 논쟁을 붙이면서 그 굉장히 후진 거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주적이라는 표현을 안 쓴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노무현 정부부터거든요. 근데 그 계속 이렇게 끊임없이 사람을 코너로 몰아서 막 공격하는 방식의 그 토론 방법에 대해서 이제는 한동훈을 학습한 여러 후보자들이 그의 그런 방법으로 똑같이 공격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도 그게 그릇의 크기를 봤다니까 그래서 난데없이 웬 주적이야. 그 지금 하정우 후보가 이 지역에서 지지율이 지금 현재는 35%가량 나오는데 원래는 한 45%가량 나오다가 다른 후보들이 지금 많이 상승하면서 조금 줄어든 그래서 이 부분이 부동층으로 좀 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박민식 후보는 한 15에서 20대고 한동훈 후보가 35에서 40대입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때 김문수와 이준석 후보를 합친 수치가 이 부산 지역에서 한 55, 60%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은 뭐 60%라고 가정하면 이 60%를 박민식 후보하고 한동훈 후보가 나눠 가져가는 건데 지금 박민식 후보가 한 20% 나오다가 조금 줄어들었고 한동훈 후보로 전략적 단일화가 지금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었습니다. 근데 어제 TV 토론을 보고 나서 박민식 후보의 지지율도 좀 상승할 가능성. 그동안에 사실 너무 감춰져 있었어요. 저평가돼 있었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하정우 아니면 한동훈 얘기만 하니까. 근데 최근 들어서 어머니 머리를 깎아주셨고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와서 또 지지 표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동훈
한테 가 있던 표가 다시 박민식 후보로 조금 옮길 옮겨간다.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이 하나고 또 하나는 장동혁이 제일 좋아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다음에 하정우 후보의 어. 조금 감춰졌던 표심 그리고 실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 후보가 영남권에서는 늘 샤이 표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한 적어도 3 내지 5%포인트는 감춰져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럼 하정우 후보가 지금 35 나오는 거는 한 40 정도는 나올 가능성이 있고 실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대선 때 부산 경남에서 41% 2%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사실 전재수 후보는 이 지역에서 막 50% 살짝 넘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득표를 한 건데 이재명 대통령만큼만 득표를 해줘도 한 1, 2% 나오는 거고 그러면은 박민식 후보가 한 20%만 가져가 주면 한동훈 후보는 어려울 수 있거든요. 지금 딱 그 경계선에 TV 토론을 한 거예요. 이 TV 토론에 있어서 하정우 후보는 사실 마이너스보다는 플러스 효과가 분명히 있었고 누가 봐도 한동훈 후보는 어제 양쪽에서 공격을 그렇죠. 받으면서 조금은 마이너스 효과가 좀 있었을 것 같아서 지금 굉장히 타이트한 상황에서 TV 토론이 뭐 그다지 큰 영향은 못 미친다라고 하는데 강화 효과니까 근데 부산 북간만큼은 어제 TV 토론이 약간 1, 2%만 영향을 주고 당락을 가를 수 있는 토론이었기 때문에 어제는 저는 하정우 후보가 꽤 선전했다. 저는 이제 그 박근혜에 대해서 30년 구형한 사람 누구냐 이거 되게 중요한 저는 그 일테면 한동훈 후보에게는 아킬레스건 같은 질문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뭐 인간적으로는 미안하지만 자기 직무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거다. 약간 유체이탈 화법이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이제 보수 유권자들이 들었을 때 어떻게 판단할 거냐. 그러니까 그동안은 장동혁 대표에 대한 어떤 저 사람 때문에 국민의힘이 망했어라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었고 오히려 영남 지역에 가면 시민들이 장동혁 심판론을 얘기하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그런 정도로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갖고 있어서 이번에 어떤 방식으로든 심판 투표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 경우에 따라서는 무소속 한동훈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들로 이제 그 가는 분위기였는데 어제 저는 TV 토론 그런 질문들 받는 것 그리고 박민식 후보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는 것 이런 등등을 보면서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 그리고 특히 이제 연세가 많으신 70대 이상의 유권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있어봐. 그래 이 사람이 옛날에 그런 사람이네 이런 거를 이제 시켜주는 어떤 그 영향을 끼쳤다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어제 있었던 TV 토론이 부산 북갑의 유권자들의 표심을 상당히 많이 흔들어 놓는 어떤 기폭제가 됐다라고 봅니다. 어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본전도 못 뽑는다는 얘기. 예. 그게 사실 그러니까 그 하동우가 왜 써? 그러니까 그 홀더 그 자리를 또 하동우 쌈따기 미리 준비했더만 그거는 그러니까 그 질문을 한동훈이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어제 그 장면 저는 그게 제일 웃겼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거 한번 좀 뭐 통쾌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보시죠. 하 후보님은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에서 하나도 어떤 반기를 못 드시네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걸 하셨던 분이 반기를 드네 만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많이 준비하셨네요. 실제로 알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얼마나 발전이 가능하냐, 더 좋게 만들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허둥지둥하네. 졌죠, 완전히. 저 사진 한 장으로 끝이죠. 그러니까 본인도 말이 그러니까 없어요. 한동훈도 호를 훅 들어왔는 그러니까 본인도 웃으면서 준비 많이 하셨네요. 그리고 하정우 후보가 사투리를 또 구수하게 쓰면서 공격을 해요. 그렇죠. 한동훈 후보는 사투리를 별로 못 느끼는 상황이고 하정우 후보는 사투리도 구수하게 쓰면서 또 자세히 보시면 눈썹이 제가 저 앵그리버드 눈썹을 홍준표 전 대표 이후에 처음 봤습니다. 아주 오히려 자기 눈썹보다 작게 딱 눈썹이 진짜 저기 한번 봐봐. 진짜 그러네. 스파이크 한번 웃겨가지고 완전 앵그리버드 눈썹. 그래가지고 하정우 후보 진짜 저거 그린 건가 어제? 인상을 쓰는데요. 인상을 쓰는데 무섭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한동훈 후보가 눈썹에 일단 좀 힘을 줬네. 위축이 됐을 가능성도 있고 일단 이념 논쟁에서 주정 질문하면 사실 민주당의 뭐 청문회 과정에서도 후보들이 당황하거든요. 알면서도 당황할 수밖에 약간의 1, 2초의 공백만 있어도 저 사람 빨갱이 아니야 이런 식의 좀 혼선을 줄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하정우 후보가 잘
대응을 했고 반면에 또 보수 누가 진짜 보수냐라고 했을 때 박근혜 30년 구형 여기에 또 한 방 먹은 거예요. 양쪽에서 한 방을 먹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준석 후보가 지난 대선 때 TV 토론 때 부적절한 발언으로 한 1~2% 까먹었잖아요. 그래서 8% 정도밖에 득표를 못했는데 제가 볼 때는 딱 그 그림이 생각이 났어요. 조금 감점 요인이 있었던 TV 토론이 아니라. 그리고 사실 TV 토론도 TV 토론이지만 그 현장에서 유권자분들을 만나보면 그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지역은 정말 어려워요. 일단 주말에 가도 시민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구 소멸, 지역 소멸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서 특히 부산은 지금 노인과 바다잖아요.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전부 그 다른 지역으로 유출이 되는 성향에 대해서 특히 이제 50대, 60대, 70대 이 유권자분들께서는 이 지역에서 우리 아이들이 같이 아들, 딸 낳고 같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되게 서운해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힘 있는 여당 후보론에 대해서 누가 이 동네 지역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누가 예산을 끌어오고 누가 큰 회사를 데리고 오고 그리고 누가 공공기관을 끌어올 수 있고 현실적으로 이걸 누가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새 유권자들은 물론 이제 뭐 그 이념 성향으로 투표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굉장히 현실적으로 지역 발전론에 대한 소구가 많아서 제가 보기에 어제 토론에서도 그렇고 아마 투표 전반적으로 이게 먹히는 프레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맞아요.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그 한동훈의 그 박근혜 구형 30년을 다시 리마인드 시켜서 부산 시민들한테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어서 그렇죠. 다시 한번 소환시켰다는 거잖아요. 그거 플러스 어제 그 폴더 사진 그 90도 인사하는 거 윤석열한테 저 사진을 보여주면서 맞아 저 사람이 한동훈이 지금의 한동훈이 그때는 저랬었지 윤석열한테 완전히 그때 저게 충남 서천시장에 화재 그렇죠. 났을 화재 났을 때죠. 저 그 얇은 민방위봇 하나 저는 엄청 추웠었거든. 윤석열이 오리털 파카 입고 가는데 한동훈 일부러 저 매기느라고 1시간 동안 저기서 벌벌 떨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저걸 다시 소환시킨 거는 하정우가 쌈딱이 진짜 어제 저걸 준비를 미리 해갖고 갔어. 참느라 고생했대요. 나 원래 쌈딱인데 나 이거 숨기고 네네 이렇게 하느라고 고생했다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제 본질이 나온다. 그래서 하정우 후보가 예를 들어서 국회에 온다면 엄청난 공격수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수많은 인재들 가운데 특히 이제 젊은 국회의원들 왜 이렇게 힘의 가리가 없냐. 차라리 노인들이 더 잘 싸우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하정우 후보 같은 분이 오면 눈썹 그리고 확 달라질 것 같다. 앵그리 정우. 앵그리 정우. 하정우 소속이 또 그런 면이 있었는데 몰랐네. 아주 그냥 뭐라 해야 됩니까? 신선한 충격을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그 토론 중에서 또 이게 내가 참 이게 얼척이 없었던 게 한동훈이 정말 본전도 못 보았던 것 같아. 그 하정우 후보가 뉴스공장에 왜 전화 인터뷰 한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갖고 트집을 잡았잖아요. 근데 정말 이게 어처구니가 없더라고. 김어준 쇼 어쩌고. 김어준 또 뉴스공장이라고 김어준 쇼라고 하더라고. 이게 홍상우 쇼 보나 봐. 한동훈 보니까. 그런 거 같네. 홍상우 쇼 봤어. 봤네. 그래서 근데 그 어처구니가 없어.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훈이가 그거 한번 좀 보시죠. 김어준 쇼에 계속 나가고 계시잖아요. 그거 왜 나가시는 거예요? 김어준 방송에서 제 지지자분들이 지역에서 김어준 방송에 나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많이들 하셨습니다. 김어준 불러서 김어준 통해서 김어준한테 코치받고 물 흐리는 거 아닙니까? 여기 검찰 취조실 아닙니다. 아니 제가 질문할 때마다 뭔가 도망가실 때면 검찰 취조실 얘기하는데요. 질문에 답을 하시면 되죠. 김어준 방송인에게 코치받은 적 없고 지역 주민들이 방송에 출연해서 현지 상황을 좀 알려달라고 해서 열심히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아니 근데 거기서 그게 잘못된 방송 그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건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아니 자기 정책을 갖다 말하기 위해서 불러주는 거 미디어에 쓰는 게 뭐가 잘못이라는 거야? 취재 편의점에도 좀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좀 안 나와. 그건 좀 잘못됐네. 잘못됐어. 영향력 큰 데만 나와가지고. 그건 잘못됐네. 그거는. 많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저걸 갖다 왜 트집을 잡는가 모르겠어.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사실은 이제 정통 보수 정당으로서 큰 선거가 있을 때마다 자기들의 정책을 놓고 국민들한테 정책으로 서로 경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치를 놓고 철학을 놓고 비전을 놓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선거만 되면은 흑색 선전, 마타도, 니네 사회주의지, 공산당이지, 빨갱이지 이런 이념론은 이제 안 먹혀요. 대구에서도 부산에서도 경북에서조차도 잘 안 먹히는 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식으로 지금은 안 먹혀요. 그런데 왜 시절이 자꾸 그걸 끄집어내지? 나 한심해 죽겠어. 그게 진짜. 바로 저는 철진한 색깔론에 의탁해서 일단 뭐라도 너무 구려. 그러니까 부적이야 갑자기.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그러니까 썸씽류가 없어서 그런 거고. 근데 마침 이제 김어준이라는 상징성 있는 어떤 그 방송인, 영향력 있는 방송인 사실은 매일 아침에 뭐 25만씩 동접을 하는 방송이 전 세계에서 유일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송에 또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또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 정청래 대표도 또 여기 나와도 취재 편집 안 오시더라고요. 그것도 좀 잘못했어. 많이 잘못했어. 그래서 아니 좀 골고루 나오셔야 돼. 그러니까. 예, 골고루. 근데 하여튼 여기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도 많이 나오니까 한편으로는 또 그 좀 삐지죠.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이런 프로그램에 나오고 싶지 않겠어요? 한동훈 대표도 초대하세요. 자기도 나오고 싶어요. 속마음은 그거였던가 아닐까? 그러면은. 나오고 싶겠죠. 25만 명이 보고 있는데 내가 자기도- 정치인이라면 나도 나오고 싶겠다. 내가 하정우보다 뭐가 빠지는데. 나도 불러줘. 사실 25만 명이 동접하고 뭐 하루에 150만, 뭐 200만이 보는 플랫폼이잖아요. 엄청난 거죠. 그리고 사실 이 하정우 후보를 비롯한 모든 민주당의 또 진보 진영의 후보들이 여기 왜 나오겠습니다. 그 뒤에 있는 유권자들 보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 플랫폼에 있는 자기 생각을 전해주는 거 아니야. 네네. 그리고 뭐 가령 다스베이더에서 후보들이 나와서 과거 이제 뭐 이렇게 큰절도 하고 그걸 김어준한테 큰절한 게 아니라 유권자들한테 큰절한 거거든요. 근데 마치 보수 일부 매체에서는 이걸 김어준 앞에서 큰절했다라고 해서 막 폄하하고 근데 이거는 보수 진영에는 이런 매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는 배 아파서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김어준 공장장이라든지 뭐 이쪽 유튜브 이쪽 채널에 대해서 여전히 좀 가치절하하고 네. 평가절하하는 뭐 이런 폄하하는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런데 이거는 이미 철진한 얘기고 엄청난 사실 큰 선거 캠페인 효과가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정우 후보가 김어준 쇼, 그러니까 김어준 뉴스공장이라든지 아니면 홍사훈 쇼 이런 프로그램을 못 봤던 분들이 한동훈 후보 덕분에 제가 좀 볼 때는 더 볼 것 같아요. 어디에서 어떤 얘기를 했길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여기 그 조회수만 더 올려주네. 그러네. 아니 근데 저는 언론의 관점에서 예전에는 조중동이 엄청나게 힘이 셌어요. 그리고 조중동이 짜는 판대로 정치가 움직였어요. 특히 조선일보가 밤의 대통령이었잖아요. 조선일보가 나오면 전부 그거 보고 그 다음날 아침에 논평 발표하고 이런 거였잖아요. 길을 내면 그걸 가지고 국민의힘이나 보수정당이 행동하는 행동대처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새는 그런 게 잘 안 돼요. 어찌 보자면 요새는 이제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훨씬 더 힘이 세죠. 그리고 여기를 보고 있는 그 뭐라 그래야 됩니까? 유권자들이 훨씬 많은 거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언론의 힘의 관계에서 권력 지형이 바뀌었다. 추가 바뀌었다. 근데 어떻게든 자기네 쪽으로 가져오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김어준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방송인에 대해서 마타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 타겟이 뭐 김어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도 그거 100% 동감합니다. 예.